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솔로 피아노로 듣는 스탠다드 음악들 네 번째 편으로 키스 자렛. 전에 우리 채널 초기에 키스 자렛의 대표작인 쾰른 콘서트의 파트 1 콘서트와 그 콘서트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떤 뒷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번 길게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1975년 1월에 있었던 독일 쾰른에서 있었던 키스 자렛의 솔로 피아노.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솔로 피아노 앨범 중에서 그러니까 클래식 팝 다 합해가지고선 제일 많이 팔리는 앨범. 키스 자렛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키스 자렛의 인생에 있어서도 71년도에 이제 ECM의 대표 프로듀서인 만프레드 아이어를 만나서 Facing You라는 앨범을 내면서부터 피아노 솔로 앨범이 시작되는데 두 해 후인 73년도에 브레멘 앤 로잔이라는 앨범이 나왔고, 근데 평단으로부터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았대요. 솔로 피아노 앨범이 낯설기도 했고 전에 없던 시도니까. 근데 이 쾰른 콘서트 75년 앨범은 평단과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려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앨범이었죠. 그 당시 이제 키스 자렛이 한 말이 있는데, 솔로 콘서트는 내가 구성하지 않은 그 자체의 규칙을 갖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자신도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콘서트에서의 즉흥 연주를 통해서 앨범으로 나오는 그거에 이제 효시가 된 그거의 첫 폭발한 앨범이 쾰른 콘서트였죠. 2007년도에 재즈 비평가 테드 지오이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재즈 음악가들은 항상 그들의 작품에서 즉흥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키스 자렛이 그의 단독 콘서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발적인 창작에 의존을 한 음악만을 가져간 음악가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의 영감에 의존해서 즉흥적으로 피아노 연주회를 여는 개념을 개척했습니다. 키스 자렛이 45년생이니까 그보다 먼저 재즈 음악을 해온 여러 피아니스트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키스 자렛이 해냈고 40년 이상을 그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그걸 계속 심도 있게 해온 전에 없던 피아니스트였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즉흥 연주들로 이루어지는 이 키스 자렛의 앨범에 속해 있는 제목들을 보면 따로 제목을 정하지 않고 파트 1, 파트 2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여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앨범을 계속 듣고 있기는 굉장히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앨범들 맨 마지막에 있거나 맨 마지막에 이제 앵콜곡으로 연주한 스탠다드들, 이런 솔로 피아노로서 그 스탠다드를 연주한 스튜디오 앨범, 그래서 한 4곡 정도를 골라서 좀 듣기 쉬운 곡들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동영상을 봤는데, What do you know about the Deerhead Inn? 지금 방금 보신 이 영상은 그 뮤지션이자 프로듀서이면서 30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릭 비아토라는 분인데요. 이 분이 키스 자렛을 최근에 인터뷰한 영상 중에 있는 키스 자렛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인데요.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키스 자렛 선생이 2018년도, 그러니까 5년 전에 두 차례의 뇌졸중 쇼크로 인해서 왼손 연주가 불가능해졌고 그 이후로 두문불출한 상태셨는데, 최근에 이 릭 비아토우가 키스 자렛 선생 자택에서 인터뷰를 함으로써 저 굉장히 놀랬고 키스 자렛의 최근 모습, 그리고 한 48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거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자막을 켜놓고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었는데, 팬으로서 방금 보신 이 영상은 인터뷰 도중에 키스 자렛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보사노바를 레코딩한 적은 없었는데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음악을 좋아했다. 그러면서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데사피나도를 이렇게 오른손으로만, 왼손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오른손으로만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는데 그 짧은 몇 분이 굉장히 뭉클할 정도로 감동이 왔었고, 저는 피아노를 안 치고 되게 고집스럽게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인터뷰하면서 그 중간에 자신이 좋아했던 조빔의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초반부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자기의 최초의 연주는 자기 그렇죠. 드러머라. 예. 드러머라. 엄마 앞에서 드럼 쳤다고. 2살 때 젓가락으로 그래서 자기 최초의 악기가 그렇죠. 자기 드러머라는 거야. 이 인터뷰 영상 중에 또 한 군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87년도에 일본에서 있었던 솔로 콘서트 영상과 그 음악을 한 7, 8분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30몇 년 전의 연주를 2022년 겨울일지 2023년 1월일지 최근에 그 음악을 이렇게 듣는 그 리액션이죠. 본인의 리액션이죠. 그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살짝 미소 짓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이렇게 본인의 음악에 약간 탄식하기도 하고, 이 영상 그 부분이 끝난 다음에 릭 비아토우가 키스 아렛한테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손이 더 있었던 것 같다고. I think I have more hands라고 대답하면서 같이 이렇게 웃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고른 연주는 1988년에 녹음되었고 1990년도에 나온 앨범인데요. 파리 콘서트라는 앨범에 있는 The Wind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1988년 10월에 파리에서의 솔로 콘서트 공연을 담은 앨범인데요. 이 앨범에 모두 3트랙이 담겨 있어요. 첫 곡은 October 17, 1988, 40분에 가까운 38분 몇 초에 가까운 즉흥 연주가 담겨 있고요. 굉장히 젊을 때라서 그런지 이때 앨범들에 속해 있는 즉흥 연주들은 기본 막 몇십 분씩 혼자 이렇게 해가는 그 즉흥 연주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소개할 더 윈드라는 곡은 두 번째 곡인 6분 30초짜리 곡인데요. 이 곡은 챗 베이커와의 활동으로 전에 한번 언급했었던 러스 프리만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작곡한 곡인데요. 1954년도에 이 러스 프리만이 챗 베이커와 활동하고 있을 때 챗 베이커 앤 스트링즈라는 앨범에서 발표를 처음 했던 곡이고, 그 이후에 램지 루이스 같은 피아니스트 그리고 스탄 게츠 같은 색소포니스트들이 연주를 했고, 되게 특이한 건 1991년도에 머라이어 캐리가 The Emotions 앨범에서 이 곡에 본인이 직접 가사를 써서 부른 곡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범용적인 스탠다드는 아닌데 이 곡이 의미 있는 이유가 88년도 연주라고 했는데 본인의 솔로 콘서트에서 즉흥 연주 말고 다른 사람이 작곡한 곡을 첫 번째로 넣은 곡이 이 더 윈드라는 곡이래요.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90년 혹은 91년도에 이 앨범을 구입했던 것 같은데, 정말 하루 왼종일 이거를 들은 적도 있을 정도로 그 중에 더 윈드라는 곡이 너무너무나 서정적이고 좋아서 정말로 아름다운 곡입니다.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안 된 게 우리한테는 행운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이 윈드 이 곡 들어보면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스탠다드들을 원래 작곡되어 있는 곡을 키스 자렛이 해석하는, 키스 자렛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연주로 서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음악들로 쌓아서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즉흥 연주로 가는 게 그치. 올바른 방향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고른 키스 자렛의 솔로 피아노 연주는 1998년에 녹음하고 99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The Melody at Night with You라는 앨범인데, 고른 곡은 I Got It Bad and That Ain't Good 이라는 듀크 웰링턴의 곡인데요. 1997년 겨울부터 98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홈 스튜디오, 자신의 집에 있는 홈 스튜디오를 케이블 라이트 스튜디오라고 이름 붙여서 거기서 비공식 녹음들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그때 한 연주들을 담아서 99년에 발매한 앨범인데요. 이 당시에 키스 자렛은 오랫동안 연주 활동을 하면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란 병에 걸려서 손도 약간 마비가 되고 그래서 많이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여튼간 연주 활동을 일체 멈추고 있던 시기인데 이 앨범은 이제 팬들을 위해서 한 녹음이 아니고 자신의 아내 로즈 앤을 위해서 97년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로 시작한 이제 레코딩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앨범으로 나왔는데 CD 속지에 보면은 아내에게 바치는 이렇게 헌정 문구도 있죠. 자신의 음악을 듣고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로즈 앤을 위해서 이 앨범을 낸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이 앨범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이제 이 I Got It Bad and That Ain't Good이라는 곡인데요. 그 다음에 그래미의 베스트 재즈 인스트루멘털 솔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던 연주예요. 뭐랄까 이 듀크 웰링턴의 오래된 곡을 자신의 해석으로 한음 정성 들여 그리고 이 앨범은 키스잘의 팬들이 조금 뭐라고 했을 정도로 쉬운 연주들로 담겨 있어서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듣기에는 재즈 전문가들 말고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키스잘의 서정성이 잘 살아있는 연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005년의 연주를 골라봤는데 더 카네기 홀 콘서트라는 앨범인데요. 2005년 연주고 2006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그 중에서 Time on My Hands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2005년 9월에 뉴욕 카네기 홀의 아이작 스톤 오디토리움에서 있었던 솔로 콘서트를 담았는데요. 두 장의 CD로 나왔는데 10곡의 즉흥 연주곡 아까 말씀드린 파트 1, 파트 2 막 이렇게 해서 파트 10까지 가는 즉흥 연주와 5곡의 앵콜곡이 담겨 있어서 처음에 샀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오, 앵콜곡이 많네. 그러니까 오히려 반가운 거죠. 앞쪽에 즉흥 연주들은 조금 소화가 조금 어려운데 이 스탠다드 앵콜곡으로 연주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아 이렇게 듣기가 편안하니까 5곡이나 앵콜곡을 담을 정도면은 굉장히 그 현장에서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프레드 아이어 ECM의 프로듀서가 음악은 56분 정도라고 하는데 70 몇 분이거든요, 러닝 타임이. 그러니까 20분 정도를 관객의 박수 소리를 넣었어요. 그래서 어떤 곡은 끝나고 한 3분 동안 박수가 나와요. 그래서 음악 듣는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만큼 키스 자렛이나 혹은 그걸 프로듀싱하는 프로듀서인 만프레드 아이어나 그날의 공연이 관객들하고의 어떤 싱크나 교감이 아주 좋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앵콜 곡 중에 제가 고른 곡이 Time on My Hands인데 1930년 빈센트 유먼이라는 분이 작곡한 곡인데요. 멜로디가 굉장히 잔잔하고 Time on My Hands.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하다. 이 곡의 원래 제목이 Time on My Hands, You in My Arms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여유롭고 당신은 내 품 안에 있고. 굉장히 로맨틱한 정서를 키스 자렛이 더없이 이렇게 잔잔하고 포근하게 예, 그렇게 해석을 해내셔갖고 꼭 이 곡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죠. 네. 타임 온 마인드 이거 이제 뒤에 박수 소리 막 나와요. 네. 여기도 한 1분 이상 나와요. 근데 스탠다드 곡들을 솔로 피아노로 이렇게 퍼펙트하게 여태까지 들었던 음악 속에 갖춰져 있던 걸 다 담으면서도 또 다른 정말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립박수 아니 광분해야 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 소리가 들리더라고. 소리는 들리는데 정말 그 대단히 감동적이에요.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고른 연주는 키스 자렛의 2016년도 연주를 담아서 2019년에 나온 앨범인데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앨범이죠. 뮤닉 2016이라는 앨범인데요. 그러니까 뮌헨에서 2016년도에 있었던 콘서트를 담아서 2019년에 발매된 앨범인데요. 이 앨범의 연주들은 현재까지 발매된 키스 자렛의 솔로 피아노 앨범 중에 시기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연주를 담고 있어요. 2018년에 뇌졸중이 오기 전에 2017년까지 솔로 콘서트를 하셨다고 하는데 2017년도에 연주는 아직 앨범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16년도 유럽 투어 중에 뮌헨이 제일 마지막 장소였다고 하고요. 그 앨범에 담겨 있는 맨 마지막 곡이 오버 더 레인보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콘서트 연주가 음반으로 나온 것 중에 마지막 곡이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게 약간 상징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제 연주 생활을 이제 자신이 정체성이 피아니스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2018년도에 인터뷰로 하셨다는데 이 Over the Rainbow는 키스 자렛이 트리오 연주로도 그렇고 솔로 콘서트 연주로도 그렇고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2016년도에 이 Over the Rainbow 전에 어떤 게 솔로 콘서트에 있나 해서 찾아보니 95년도에 이태리 라스칼라라는 앨범에 있는 오버 더 레인보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곡을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70대 초반에 2016년도에 한 연주가 더 그윽하고 깊은 맛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의 훌륭한 연주였는데요. 현재 앨범으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솔로 콘서트의 연주 그중에 앵콜곡 오버 더 레인보우니까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마치기 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키스 자릿이 한 이야기를 또 하나 언급을 하고 싶은데 솔로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전부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감이 있고 심신 또한 매우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쉽게 앨범을 사서 듣거나 음원을 통해서 혹은 스트리밍을 통해서 우리가 키스 자릿의 음악을 듣지만 이 양반은 몸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쏟아붓는다는 얘기니까 키스 자릿이 3살 때 피아노 신동 소리를 듣고 7살 때 자기 개인 솔로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냥 천재였어요. 키스 자릿이 클래식을 안 하고 재즈로 온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솔로 피아노 연주로 듣는 스탠다드들 네 번째 편 키스 자릿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